예, 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스트 강의를 몇 번 올렸었는데요.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테스트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수업 역시 어, 일반적인 계약하고 똑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등교를 해서 또 이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각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추가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 이후 진도부터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는 수업은 공식적으로 등교해서 하는 수업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우리가 뭐 교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다항식은 이제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텐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다자는 여러 개. 자, 그럼 뭐가 여러 개입니까? 바로 항이 여러 개라는 거죠.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이 식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건 뭐 말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뭐 등식이라는 거 알죠? 자, 등식. 자,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식은 이제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등식 중에서도 또 이제 어떤 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로 항상 머릿속에 개념을 좀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등식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 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방정식 있죠? 방정식. 방정식.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죠? 방정식. 어떤 이제 우리가 x하고 y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죠.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1이 뭐 5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방정식. 뭐 중학교 때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다음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뭐 8이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방정식이죠. 물론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요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제 몇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이거 아마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 바로 요 방정식에서 요 좌변에 있는 식이 있죠? 요 좌변에 있는 식.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보면 어때요? 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자, 요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이 두 개고, 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이 세 개입니다. 자, 이런 이제 항이 여러 개인 이런 식이 있죠. 이 방정식 안에 이 방정식을 구성하는 좌변에 지금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 있어요. 바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얘네가 바로 다항식인 거죠. 다항식.
알겠습니까? 자, 이게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고 이게 조금 불편해 쓰기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요 용어를 조금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용어를. 자, 용어가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어, 차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나와요. 개수, 차수와 개수. 자, 요 차수라는 말은 지금 방금 이제 언급됐던 1차, 2차 할 때 바로 그 차자가 바로 이 차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차수라는 건 뭐냐? 자, 차수는 자,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3x 뭐 4제곱이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자, 이거는 이제 항이 몇 개입니까? 이거는 3x 4제곱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식이야. 이게 하나의 식이에요,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은 반드시 뭐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지만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호가 들어있는 식은 이제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등호가 없어도 다 식입니다. 다 식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3x 4제곱이라는 이 항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 요 독립적으로 이게 존재한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단항식. 근데 이 단항식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x가 몇 개가 보입니까? x의 4제곱이니까 몇 개예요? 4개죠? 4개. 지금 4개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건 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는 차수? 문자가 4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몇 개? 차수가 얼마? 4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뭐야? 이 개수는? 바로 이 개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거지만 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차수는 4고 개수는 얼마입니까? 개수는 3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뭐 다항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단항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항식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요 보면은 x 제곱도 보이고 2x도 보이고 1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그냥 얘기를 했지만 요걸 이제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자, 요게 사실 좀 다릅니다. 이 단항식의 차수는 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의미하지만 자, 다항식의 차수는 좀 달라요. 자, 이게 좀 다른데. 자,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다항식의 차수. 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은 이제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각각의 항을 봐봐요. 이 각각의 항을 보면은 얘는 지금 x제곱은 이건 차수가 얼마냐면 2고 얘는 1이죠. 차수가. 요거는 뭐예요? x가 없으니까 0이죠. 0차죠. 그래서 뭐 이제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뭐 상수항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니까 차수도 여러 개야. 그럼 이 여러 개를 어떻게 다 언급을 해요? 그 대표로 누구만 가지고 언급을 합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그러니까 다른 차수는 다 무시하고 이런 뭐 1차, 0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최고차
자, 최고차항의 차수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다른 항들은 다 무시하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바로 다항식의 차수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2차라고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2차 방정식 속에는 1차도 들어있어요, 분명히. 2차 방정식 속에는 1차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1차를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최고차항의 차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 쉽죠? 많이 쉬워요. 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의사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다항식이 근데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항식이 사실 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 있으면 여기 안 써지네. 좀 지웁시다 이거. 또 요건 또 재밌네. 이렇게 지우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왜 이래 이거. 자, 우리가 이 다항식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 식이 그 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좀 수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식이라는 게, 아, 왜 이래. 자, 봅시다. 아,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커서가 보입니까? 이 커서가 이렇게 지금 연필 모양으로 돼 있죠. 이래야 써지는데, 요게,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거 안 돼. 이렇게 지우개로 바뀌어요. 이때 쓰면 다 지워져. 이렇게 하면 이제 써지고. 근데 이게 그냥 막 눌러져요.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이게 이제 식하고 수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 다항식은 구조가 뭐랑 거의 똑같냐면 정수 있죠, 정수. 정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다항식이라는 게. 정수하고 구조적으로 수학적인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뭐 지금 미리 공부한 사람들 알 텐데 우리가 이 정수 다음에 나오는 수가 뭐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수 다음에 나오는 수. 뭐가 있죠? 정수 다음. 뭐 있어요? 유리수라고 들어봤죠? 유리수. 유리수는 뭘 갖고 만드는 거예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를 하면 유리수가 되죠? 그죠? 정수분의 정수하면 유리수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이제 이 정수분의 정수라는 거는 이제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어 정수를 그 어떤 정수든 분모하고 분자에다 대입하면 돼요. 아무거나. 대입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분모에 1, 1은 정수입니까 아닙니까? 정수죠? 1이 들어갔어요. 이 분모에. 그럼 1이 들어가면 뭐가 돼? 1분의 정수는 뭐가 돼요? 정수죠? 1분의 정수는 정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안에 누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정수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유리수에 포함된다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유리수라고 해요.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근데 있잖아 웃긴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다항식하고
우리가 정수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있잖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하잖아요. 다항식 분의 다항식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또 하나의 식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이래 이거. 참.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해서 만들어지는 식. 자,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라고 얘기한다? 유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구조가 똑같아요. 유리식. 그러면 이 유리식은 누구랑 구조가 똑같겠어, 이제? 유리수랑 똑같겠죠. 이 유리식하고는 누가 비슷하겠어요? 구조상? 구조상 누가 비슷하다? 유리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요런 구조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밝히기는 어려워요, 고등학교에서. 그거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뭐 선생님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그 수에 대한 구조를 공부를 해요. 수학에서. 그래서 뭐 군이라든가 환이라든가 뭐 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구조상 비슷하다.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다항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시 한번 좀 얘기하겠지만 이 다항식은 누구랑 구조가 비슷하다? 자, 누구랑 구조가 비슷하다? 정수랑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정수랑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정수 있잖아요. 정수는 어떤 연산이 가능하죠? 연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연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연산하면? 뭐 사칙연산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연산. 사칙연산은 이제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일반 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연산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연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떤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정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연산하면 사칙연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칙연산 말고도 수학에는 일반적인 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칙연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약속되어 있는 정의된 연산을 우리가 일반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 스타 B라는 연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걸 약속할 수가 있다고. 약속. 약속이 이제 우리가 이제 definition인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수학에서 이제 정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뭐냐면 이 정자가 정한다는 거야. 의는 뭐냐면 뜻, 뜻의라고 하잖아. 뜻의. 뜻을 정한다고. 요 의자가 이제 뜻이에요, 뜻. 그 다음에 요 정자는 뭐라고? 요 정자는 정한다고. 그걸 이제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그래, definition. DEF. 그래서 A 스타 B, A 스타 B라는 새로운 연산을 내가 정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렇게 정할 거예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이 스타라는 연산은 물론 사칙연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사칙연산이 이 안에 들여다보면 사칙연산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아니라 좀 복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고요, 연산을.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1 스타 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스타 2. 1 스타 2는 어떻게 계산해? 1 더하기 2 곱하기 자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A하고 B 자리에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이건 뭐 눈만 뜨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자, 0입니다. 0. 알겠죠? 요런 게 일반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수는 자, 정수는 자, 어떤 연산만 이제 보통 우리가 하죠? 정수는? 물론 정수는 뭐 정수 가지고 사칙 연산을 다 할 수는 있죠. 자, 사칙 연산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자, 정수 가지고 사칙 연산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어, 자, 요게 근데 지금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요즘에 아마 이게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닫혀 있다라는 말이 교육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어.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빠졌거나 안 빠졌거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 뭐 내용 자체가 많이 변하진 않아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학이 변하진 않아요. 변하지 않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 그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들어갔다가 빠졌다 막 이렇게 교육 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뭐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뀐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사라졌다가 뭐 다시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닫혀 있다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닫혀 있다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 닫혀 있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정수가 되죠? 이게 닫혀 있는 거야. 정수에다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된다. 그러니까 연산을 했을 때 어떤 연산에 대해서 자,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그 수가 되면 그 수집합이 되면 그 수집합의 원소가 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닫혀 있겠죠. 정수에다 정수 더했는데 갑자기 뭐 소수가 나오고 분수가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 닫혀 있는 거죠. 빼기도 어때요? 빼기도. 정수에다 정수를 빼면 정수 나오죠? 그럼 이것도 빼기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 거예요. 뺄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정수 나오죠? 또 닫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정수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자, 정수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수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정수가 되겠지. 운이 좋으면.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자, 4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누기가 되잖아. 그죠? 4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정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자, 4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분의 4잖아요. 3분의 4는 정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산을 한 결과가 정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연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고 이 나누기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얘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수의 나눗셈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는 이 연산이 닫혀 있단 말이야. 연산을 하면 연산한 결과가 다시 정수가 된다고. 근데 나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누기는 나누기를 하면은 그 나눈 결과가 다시 정수가 되지 않는다고. 이건 닫혀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냐면, 자, 어떤 개념? 바로 나머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궁여지책으로. 왜냐면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3분의 4 같은 거는, 물론 3분의 4가 우리는 알죠. 3분의 4라는 수를 알고 있죠. 물론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데 3분의 4는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나머지라는 걸 도입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하느냐. 다항식하고 정수가 구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랬죠? 동일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 그냥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개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다항식도 있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연산을 하면 다항식이 나와요. 그런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다항식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독특한 뭐를 나머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구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단양고등학교가 쓰는 교과서예요. 요거는 이제 좋은 책 신사고에서 다운을 받은 겁니다. 좋은 책 신사고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 지금 요 PDF로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 뭐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이거 다 다항식이에요, 이런 게. 항이 여러 개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과제는 앞으로 과제는 선생님이 어, 따로 어디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 속에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 과제는 자, 이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본인만 동영상 본 사람들만 댓글에도 달지 마. 어, 이건 비밀입니다. 자, 요거를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서 뭐 이것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 올렸듯이 테스트 강의에서 수학학습법 얘기했듯이 교만한 자세로 하면 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더 좋아요. 차라리 뭐 조금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오만한 학생들. 그런 애들이 더 싫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잘 못해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주 그냥 불성실하게 자기가 좀 안다고. 음, 그렇다고 뭐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뭐 엄청난 능력을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나 갖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학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애들은 그냥 옛날에 많이 한 거야, 보통. 음. 물론 개인차도 좀 있지만 그 개인차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뭐 수학 시험 보고 그러면은 성적 잘 나오고 거기에 막 우쭐대 갖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나하나. 내가 얘기했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확실하게 다 풀어도 우리 수능 80점 이상 선생님 장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거 준비학습 한번 다 공책에다 풀어서 공책에다가 연습장에다 풀어가지고 풀 때도 좀 글씨를 좀 잘 쓰세요. 뭔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써가지고 우리 학교 그 온라인 학습방이 있어요. 온라인 학습방. 그 온라인 학습방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풀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명은 사진으로 찍어갖고 파일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 예를 들면 뭐 최 땡땡 한 다음에 여기 뭐 학번 뭐 1학년 3반 45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올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 요렇게 쓰면 되겠네. 뭐 1차 시 과제 이렇게 제목에 파일명을 이렇게 좀 약간 긴데 이렇게 요 지금 오늘 요게 1차 시니까 1차 시 과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과제를 손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돼. 공책에다 풀이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자,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까지 다 해야지만 출석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인터넷에 다 올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물론 강의도 다 들어야 되겠지. 강의도 다 듣고 그렇게 하면 출석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숙제는 앞으로도 다시는 뭐 다른 곳에다가 이 숙제가 뭐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동영상을 다 봐야지만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관련해 가지고 또 쭉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